부산에 왔습니다. 낮인지 밤인지 참 화려합니다. 광복동이 옛날 모습이 아니고 신천지가 된 것 같아요. 별세계, 빛의 세계, 화려함의 극치. 무정억이 돼요. 옛날을 모두 잊고 있으니까. 네, 아팠던 기억은 잊어이죠. 잊을 수 있으니까 또 살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아파도 기억해야 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전 부산에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제2의 도시 부산. 이곳에는 지우고 싶은 우리 근대사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 전쟁 전에 이 부산 인구가요 47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 후에 그 인구가 87만까지 어마어마한 숫자로 늘어나게 되었고, 많은 피난민들이 이 영도다리 근처로 몰려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시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12시에 이 영육교가 열립니다. 그때는 안 되니까 뭐 12시 전까지 와야 돼 이런 약속도 하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보수 중이라 옛 모습을 찾을 수 없지만 예전 영도다리는 부산의 상징이었습니다. 배가 지나다닐 수 있도록 다리를 올렸다가 내리는 모습은 부산을 모르는 이들에게도 유명했습니다. 그 영도다리가 피난민들의 목적지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요.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터지자 사람들은 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부산이었습니다. 헤어진 가족들은 부산의 영도다리 근처를 헤맸습니다. 모두가 아는 곳이었으니까요. 그 영도다리에서 서쪽으로 쭉 뻗은 해안은 자갈밭이었습니다. 자갈치 저것도요, 저게 매립지입니다. 그 당시는 자갈마당이야. 자갈이 그냥 있어갖고 뭐 항구도 아니고 포구도 아니야. 그런데 피난민들 내려와갖고 또 일본에서 온 귀국한 사람들 와갖고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뭘 조금 뭐 이렇게 사고 팔고 하다가 이제 저 시장이 이제 오늘날 시장이 됐거든요. 포구도 항구도 아닌 곳에 피난민들이 모여들면서 형성된 곳이 오늘날의 자갈치 시장입니다. 자갈밭은 오래전에 매립되어 번듯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시작된 음식은 이제 자갈치의 대표 음식이 됐습니다. 바로 곰장어입니다. 곰장어는 원래 이름이 먹장어입니다. 가죽을 벗겨내도 오랫동안 살아서 꼼지락거린다고 해서 곰장어라 부르죠. 곰장어가 바로 부산에 내려온 피난민들이 만들어낸 밥상 중 하나죠. 이게 뭔가? 이게 뭐죠, 아줌마? 이거는 꼼장어 묵이라고 해. 묵? 꼼장어 묵도 만들어? 꼼장어는? 껍질 갖고. 야, 이게 진짜 꼼장어요. 이 옛날에 곰장어는 갯장어나 붕장어, 뱀장어랑 구분 자체가 다릅니다. 곰장어를 즐겨 먹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뿐이죠. 꼼장어 이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게 많이 나올수록 이게 말하자면 건강하다는 얘기. 어유 그게 뭐요? 이게 얘들이 내놓는 거미 같으면 거미줄. 거미줄. 지 에너지 힘. 그리고 이야, 그걸 또 써먹어요? 묵 만드는데. 아니요, 이거 버리는 거. 이거 좀 있으면 물로 다 변해버려요. 짠. 아, 물고치 돼버려요? 이건 어디에 좋아? 요거 까만 거요, 제 생각 요거는 미국 거고요. 미국 거? 미국에서. 아이고, 이거는 중국 거. 아니요, 중국 거는 꼼장어가 안 납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기고 일본 기고. 하하. 네, 중국에는 꼼장 아예 서식을 안 합니다. 한국산 곰장어입니다. 일본에서 잡혀 들어온 건 색이 좀 진합니다. 미국에서 수입되는 것들은 진회색을 띠죠. 고소한 맛은 한국산이 가장 좋지만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어 어획량은 많지 않답니다. 곰장어 가죽은 부드럽고 질겨서 일제강점기 때 일본 남학신의 끈으로 쓰였는데요. 가죽을 벗긴 고기는 그냥 버렸답니다. 그러던 것을 먹기 시작한 때가 바로 한국전쟁 이후죠. 생선의 곳이기 때문에 곰장어가 엄청나게 많이 잡혔던 시절이 있었죠. 그리고 그 곰장어는 주로 공업용에 많이 활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죽을 만든다면 그래서 이 제품들을 만들 때에 말려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어느 날 그것이 음식상에 오르게 된 겁니다. 그거 다 일부 피라미드 내려와가지고 이리 인종이 달고 막 먹을 게 귀하고 이런 게 뭐는 먹어지고 또 따라 먹어지고 이래야 먹었지. 옛날에는 그런 것도 먹을 줄도 몰랐어요, 이 경상도 사람들은. 자갈치 시장엔 곰장어 외에도 여러 수산물이 판매됩니다. 점포마다 전문 분야가 있는데 그 주인들을 보면 모두 여성들입니다. 그야말로 금순이들이죠. 금순이는 있어도 금도리가 좀 어렵죠. 금도리가 없잖아요. 네, 자갈치는 금도리가 좀 없고 거의 금순이하고 만데 금도리는 별로 없습니다. 자갈치는 금도리는 힘들어요. 여긴 전부 금순이가. 그럼 물건 내는 사람들은 금돌이 아닌가? 아니요. 잡아오는 사람들은 남자가 아닌가? 잡아오는 거는 금돌인데 이제 이 바다 가지고 전부 팔고 사고 하는 거는 금순 남자스. 금순이가 다 여긴 털을 잡았구만. 예, 그렇죠. 금순. 경상도 금순이가 다. 자갈치 금순이. 자갈치 금순이는 뭐 거의 경상도 금순이도 있지만은 이제 이북 금순이가 이제 많이. 주순자 씨가 자갈치 금순이들의 저녁 식사를 차립니다. 왜 이렇게 많은 김치가 아니라 그래도 한국에는 김치가 최고지 않습니까? 최고. 김치 끝내준다. 자갈치 시장에 다른 금순이들이 하나둘 모여 상을 차립니다. 예전에 버려졌던 곰장어가 이렇게 명물이 될 줄 그 당시 금순이들은 알았을까요? 근데 참 자갈치 시장에는 정말 왜 금도리가 없을까요? 근데 내가 여태까지 40몇 년을 보아한 결과 부부끼리 장사를 잘 하다가도 부인이 아프다든지 부인이 이제 그만둔다든지 딴 집으로 가던 사람들 남자 혼자서 이 자갈치 남자는 이 생존을 못 하더라고. 희한하게 다 시름시름 있다가 전방 문을 닫고 식을 하든지 업종 변경을 하든지 하지 자갈치는 못 이깁니다. 한 90%가 그렇더라고. 내가 본 게 그래. 자갈치 금순이들이 곰장어 마냥 생명력이 강한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수육은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되고 적당한 거. 아니 수육도 하나 그게 있어.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고 너무 크면 안 좋아. 곰장어 수육은 된장 국물에 합니다. 항상 빨간 볶음만 봤지 수육으로 하는 건 처음 봅니다. 먹을 것이 귀했던 전쟁 직후엔 버려졌던 곰장어도 피난민들에게 상당히 요긴한 음식이었을 겁니다. 필수 아미노산이 많아요. 우리가 옛날에 부산의 피난민들 정말 우리 영양 부족일 때 빈혈이 왔잖아요. 그 바로 골수기에서 피를 만들고 하는데 필수 아미노산이 어떤 식품보다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어쩌면 곰장어 때문에 그 영양 결핍을 보충할 수 있었던 식품인 것 같아요. 곰장어 먹갖고 김치국 끓이면 맛있어. 이게 국물이 비싸서 그렇지. 비싸서. 가난해서 먹게 되고 먹어보니 알게 된 전쟁이 만든 밥상.
남자들은 세면 차린다고 안 먹는다 이가. 네? 근데 이거 남자들은 세면 차린다고 이런 거 안 먹지요. 쓸개를 뭐가 의외 짱 냈다. 세면 차린다고 안 먹는다는 거예요? 예. 이 밥상을 차리기 시작한 사람들은 굶주린 자식에게 뭐라도 먹여야 했던 고향 떠나온 그 옛날의 금순이들이었을 겁니다. 껍데기 채로. 내가 먹어요. 신랑도 미도 안 되고만 내가 많이 먹어야 돼. 내가 많이 먹어야 이기네. 뭐예요? 엄장어 어디서 왔어요? 저요? 천양이요. 요 먹고 가 먹고 가. 자 먹어봐. 아이고 오늘 땡 잡았어. 먹으라면 데려 가서 먹어. 네, 감사해요. 그래 마무라고 해서 먼저 먹는 사람 인자를 해줘도 먹고. 자 제까지가 김치도 먹어보라고 김치도 해준다. 맛있다, 진짜 맛있다. 와 와서 다 먹어. 이거는 뭐예요? 자갈치 시장 금순이들을 60년 가까이 기록해온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진작가 최민식 선생입니다. 최 선생님 아니세요? 최민식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선생님 말씀은 뭐 눈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랑 여기 나와 계시다고요? 예, 여기 지금 작업하고 계시군요. 촬영 많이 옵니다. 고향이 이북이시죠? 그러니까 연백인데 네. 6.25 사변 전에는 38 이남이었거든요. 그게 이북으로 됐대요. 아, 전쟁 끝나고 시전되고선 보니까 이북이다. 이북이 됐죠. 그게 이산가족 됐죠. 아하, 그 그러시구나. 사람도 못 만나고 선생님이 카메라 이 작업하신 지가 상당히 오래되셨을 텐데. 55년. 아유, 57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 화첩을 보니까 뭐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아픔들이 모두 묻어나와요. 그래서 이 사진이 전부 그 국가 기록원에 기록원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고향 선배분 만난 거 없고요. 위대한 바람을 쐬면서 한 잔 먹는 게. 제게 최민식 선생이 고향 선배 같은 이유는 그의 사진과 기억 속에 저의 옛 기억이 있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국제시장 이런 데는 한국 사람들이 다 성공했어요. 네. 본부라. 저도 1.4 후퇴 때 부산 피난 왔습니다. 그때 중학교 때죠. 중학교 1학년인가? 해주기 시당. 아니죠. 인천에 있다가요. 네. 그런데 그때는 서울에서 살 때인데 피난을 이리 왔습니다. 그래서 초량동에 가 사는데 그 우리 뒤에도 부대가 있었고요. 미군 부대가. 그 서양 사람들이 나와서 애들을 그렇게 아주 좋아해가지고 뭘 주고 뭐 이래서 그거 얻어먹기도 했습니다만. 그때 추억이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가난할 때 생각하면 그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꿈이 있어 그런가 보죠.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마음이 편안하고 뭐 사는 게 어렵지 않을 때에는 행복이라는 걸 모르겠어요. 자갈치 모습이에요. 인성무 자갈치네요. 네네. 아이고. 하하. 이제 자갈치에서 이제 싸우는 거. 싸우는 것도. 자리 싸움. 여기 감독관이 데려가는 거. 끌고 가는 거. 이 사진 소개서에서 봤습니다. 옛날의 금순이들을 보니 그들의 발걸음이 닿았던 흔적을 쫓게 됩니다. 피난민들의 돛대기 시장이 형성되었던 40계단은 그중 대표적인 곳이었죠. 거기 자갈치 시장에서 일을 하고 온종일 피곤한 몸을 끌고 이 계단을 타고 이 위에 판자촌으로 올라가시는 발걸음들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상상이 됩니다. 그냥 이 계단 주변이 모두 피난민 청년인데 지금은 그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십계단 층층대에 앉아 우는 나그네 바로
40계단 층층대에 앉아오는 나그네 울지 말고 속 시원히 말 좀 하세요 피난살이 처량스러 그 당시엔 100만이라 했거든. 100만 인구가 오니까 자 물이 이 수도가 단절돼서 수도 안 나오지요. 주로 이제 우물을 이제 그 의존하는데 그 우물이 어디에 뭐 많나? 그건 적거든. 아침에 보면 우물에 쭉 그냥 사람들 서 있어. 줄 서 갖고 이제 이 한바퀴에서 들어가려고. 그 미군 부대에서 음식 찌꺼기 도람통에다가 그냥 실은 뭐 거기다 담배꽁초부터 시작해가지고 고기야 뭐 빵이야 뭐 스타일 그냥 짬빵이에요. 짬빵 그걸 갖다가 내보내면 그 돼지 먹이밖에 안 되는 걸 갖다. 솔직히 해서 우리가 이부 살 때는 그렇게 그런 걸 하는 건 몰랐거든. 피난 나와가지고 보니까는 이제 그게 고생이라 이제. 그 정착되기 전까지는 전부 그 당시로서는 그게 너무나 서글프고 다시 회상하기 싫더라고요. 평지가 적고 산이 많은 부산. 피난민으로 인구가 증가하자 산동네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판잣집은 나무처럼 바위처럼 서로 의지한 집들이 됐습니다. 아유 골목이 아주 모두 집 하나하나가 그림처럼 예쁩니다. 높아서 험이지. 우암동 시장입니다. 지금은 이렇지만 예전엔 아주 번성했던 피난민들의 집단 거주지였습니다. 지금 세수하고 있다요. 두 분은 여기에 사신 지 오래되었어요? 60년 됐습니다. 15살부터 와가지고 15살에 피난 나와가지고 이북에서요. 전에는요. 밭이요 다. 이게 아주 그냥 여기 또라이고 여기가 밭인데 이렇게 피라민들 들어와가지고 조금씩 발을 붙이면서 시장이 형성되는 거라 이거. 그래가지고 전부 시장이 되니까 김치를 해봐. 그때는 남자 혼자 나와 호래비들을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깡통에다 된장도 갖다 놓고 간장도 갖다 놓고 김치도 담가 놓고 잘 팔렸어요. 함경북도에서 피난 온 이춘혜 씨는 바느질 가게를 합니다. 이 한자리에서 60년이 넘었습니다. 맞은편 집에선 최금숙 씨가 순대를 만들어 팝니다. 두 분은 평생을 마주보고 장사를 했습니다. 지금 순대에 찰밥 찌는 거예요. 찹쌀에. 밥을 여기다 하세요? 예, 찹쌀은 쪄야 되거든요. 최금숙 씨는 지금도 옛날 이북식을 고집합니다. 엄마가 이북에서부터 순대를 했거든요. 했는데 엄마 순대를 해가지고 다라이 넣고 전방에서 파니까 그대로 팔리기 때문에 식당 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식당 해가지고. 그때 오셨을 때 부산에는 이런 순대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할 때는 그때는. 예. 못 들어봤어요. 최금숙 씨의 친언니 최금자 씨입니다. 자식들 빼고 유일한 피부치죠. 어머니의 음식 솜씨를 자매는 고스란히 물려받았습니다. 정구지 갖다 여기다 여요. 피난 내려와 맛본 부산 음식은 함경도와 전혀 달랐습니다. 부산 음식은 더운 날씨 탓에 매우 짜고 매웠죠. 이북에서는 새우젓을, 부산에서는 멸치젓을 썼죠. 그래서 김치 맛도 전혀 달랐습니다. 순대 같은 음식도 부산에서는 쉽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전쟁통에 뒤섞여 살게 된 사람들은 각자의 음식 문화를 부산에 정착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돼지 막창 하면은 뭐 돼지 고기 하시는 분들은 다 알 겁니다. 돼지 막창 손질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처럼 까다롭다는 걸 굉장히 힘이 들고 하는데 수입을 쓰게 되면은 손질이 다 해와요. 깨끗하게 박스로 포장돼서 손볼 거 하나 없어. 깔끔하게 와요. 근데 그 차이점은 있어요. 맛이. 국산 돼지는 먹으면 씹으면 씹을수록 육즙이 나고 굉장히 고소해요. 수입은 그런 맛이 없어요. 어머니의 고향을 알지 못하지만
아들은 어느새 어머니가 하던 방식 그대로 고집합니다. 이제는 오가는 인적도 드문 우암동 시장 골목. 이곳엔 아직도 60년 전 그때의 피난민 밥상이 있습니다. 한 동네 사람이 순대 하는 날에 뭐 기다리고 있었거든. 그 순대 국물 버리는 거 가져가려고. 그땐 참 피가 나와서 그리고 또 맛있어요. 아침에 거의 장사진이었어요. 이거 예. 순대를 그때는 많이 하니까요. 큰 솥에 국물 많이 버렸거든요. 그럼 냄비를 가져와서 뭐 퍼다가 거기다 이제 시래기 썰어 있고 두부 썰어 있고 된장 좀 풀어 있고 국 끓이면 참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또 많이 먹었어요. 요 시장 안에서도요. 순대 삶은 냄새가 퍼지면 냄비를 들고 줄을 섰던 사람들은 하나둘 시장을 떠나고 이제는 몇몇 이북 할머니들만이 평생을 의탁한 가게에 남았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 그래서 생긴 가난이 음식들을 뒤섞고 전파시키고 변형시켰습니다. 그 역사의 끝이 바로 이곳인지 모르겠습니다. 손을 묻은 사람 파주세요. 언니 그렇게 하지 마. 어떻게? 나 이거 헐리잖아. 청소도 안 하면서 자꾸 언니는 자꾸 저 집어만 타는 청소를 하자니. 이른이 넘었지만 동생은 아직도 언니에게 투정과 부탁을 번갈아 합니다. 여기다 소금 넣잖아요. 소금 넣어야 되는. 김치 어서는가? 이게요. 정말 간장 찍어 먹으면 간장 김치 어서는 간장 찍어 먹으면 돼. 죽고 나서 살아서도 둘이고 살아서도 죽어도 시집 가서도 둘이고 그저 둘이야. 들어가나 나가는 둘이야. 그저 둘뿐인 세월. 그 세월을 참 꿋꿋하게도 견뎠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슬픔과 가난과 피곤도 이제 다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음식이 남았습니다. 고향에서 먹었던 음식은 참 오래도록 가시질 않습니다. 고등어도 그중 하나입니다. 한경도가 고향인 자매에게 고등어는 매우 특별한 생선입니다. 고등어 완자는 이북에서 어머니가 잘해주시던 반찬이었죠. 내가 그때 나이가 15살 기억이 나요. 저기요 산거에다가요 단지를 이만큼 큰 거는 땅을 파서 묻어놓고요. 거기다 고등어를요 저기 절여가지고 먹고 그러고. 그래 겨울에 먹잖아요. 그렇게 해서 먹고 또 고등어 놈이 많이 나니까 또요 삶아가지고 말래 지붕에 얹어놔서 또 말래가지고 또 반찬해 먹고. 피난 와보니 부산에도 고등어가 많았습니다. 어머니의 고등어 완자를 반찬으로 밥 장사도 했죠. 인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앉으세요. 한번더 밖에 오고. 그러면 여기 앉으세요. 네. 맛있겠다. 오늘 이 밥 떠던 놈이 여기 있구나. 와, 수문이다. 조금 내 거 아닌가 많이 넣어도 돼. 여기는 날이 더워서 싱겁게 하면 안 된다고. 이불 끝에 하면 못 먹어. 짭짤하게 해야 돼. 그게 여기서. 그래서 처음에 오셨을 때는 좀 입에 안 맞고 그러시던데. 안 맞았지. 설탕은 없다. 응? 달다. 우린 처음에 왔을 때 젓갈도 안 넣고 김치를 먹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서 드셨어요? 그냥 하지 뭐 새우젓만 넣고 이북에는 새우젓 많이 없거든 사용하거든. 손 녹두가 되나? 그 당시에도 이 근처에는 시인이나 소설가나 그런 문인들이 많이 모이는 다방이 여기 쭉 있었습니다. 광복동은 유명 인사들이 잘 모이던 곳이죠. 서울의 명동 스타일. 여기가 이제 제일 번화한 광복동 거리죠. 여기서 이제 옛날의 모습에 피난민들이 자리 잡은 시장. 그건 무슨 시장이라고 그러나? 국제시장. 국제시장. 지금은 어떻게 변모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조금만 찍어. 국제시장 한켠 먹자 골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먹는 걸 보니 저는 처음 보는 겁니다. 아줌마, 이게 비빔냉면이야, 당면이야? 비빔당면이요. 당면, 저기 저 아줌마들 먹는 거구만. 예. 한 그릇에 얼마야 이게? 하나 2,000원이요. 2,000원? 예. 싸네. 무슨 맛이지 이게? 어떤 맛일까? 어떤 맛이라고 봐요? 한 그릇 드릴까요? 아니야. 아니 먹을 시간이 없고. 예. 아니 이 아저씨가 좀 집어먹으면 젓가락 하나만 줘. 아니 이렇게만 집어먹으면 돼. 됐어. 이것도 별미네. 예. 별미입니다. 매콤하고 매콤하고 김치 냄새도 좀 나는 것도 없고 양념 맛이 잘 배 있네. 비빔 당면입니다. 1950년대 부산에는 당면 공장이 많았죠. 근데 알아보니 재밌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이제 그 당면을 만들면은 전부 자연 건조를 했습니다. 지금처럼 기계도 넣지 않고. 그럼 자연 건조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부스러기 떨어져요. 그러면 부스러기 어디서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고 이제 고민하던 중에 누가 이제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순대를 소굴로 만들어 놓으면 되겠다 싶어갖고, 왜냐하면 싸니까 비슷한 거 완전 퓨전이죠. 비슷한 걸 만들어서 이제 낸 것이 그게 시초가 돼갖고 오늘날에 저 순대가 대규모적인 순대가 된 겁니다. 그걸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저기 옛날에 저희 부친이 전분 장사를 하셨거든. 그래서 이제 쫓아다니면서 심부름하고 이제 배우고 하는 거지 여기서. 부산이니까 가능했던 음식의 진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변화가 지금 부산에서 느껴지는 어떤 역동성의 모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기는 벌써 여름이 왔습니다. 매년 여름이 왔다는 첫 뉴스에 해운대 수영장이 빠지면 안 되죠. 여기가 바로 여름을 맞는 해운대입니다. 꿈이냐 생시냐. 보기만 해도 시원하고 즐겁습니다. 잠시 눈요기를 했으니 다시 피난민 밥상을 따라가 봐야겠죠. 네, 부산 구포에 하나 남은 재래식 국수 공장입니다. 올해 86, 흰머리가 국숟가락 같습니다. 시장 안에 보면은 전부가 국수 넣는 장소 딱 막막거려. 그 당시에는 별 집도 별 많지도 않고 모두가 일단 해봐야 전부 국수 장사. 구포가 국수로 유명하게 된 건 한국전쟁 이후 미군의 구호물자로 밀가루가 부산에 풀리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피난 시절 공장 앞은 국수를 얻으려는 사람들로 항상 북적거렸습니다.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이제 일로 이제 거들주고 그래 조금씩 이제 얻어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또 돈 있는 사람은 돈을 이제 조금 주고 또 사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이것도 양이 극소수 많은 양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고.
1950년대 미국은 대량의 밀가루를 한국에 지원했습니다. 그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허기를 채울 수 있었죠. 근데 여기에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어온 그 많은 밀가루가 실은 유럽 시장을 겨냥한 것이었다는 거죠. 2차 세계대전 이후 폐허가 된 유럽에 밀가루가 많이 필요한 것을 예상한 미국이 대량 생산에 들어갔는데 유럽이 예상 밖으로 빨리 복구되면서 판로가 없어져 버렸던 겁니다. 덕분에 우린 밀가루 지원을 받을 수 있었죠. 국제화 시대 이제 음식 하나 해도 세계의 정세와 이해관계가 관여됩니다. 한국 전쟁 이후의 밀가루 보급은 그 첫 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기다가 설탕을 흰 설탕 말고 흑설탕 설탕을 넣어가지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거 하고 국수만 주면 돼. 이렇게 잊어가지고 그래 먹으면 맛있어요. 밀면은 밀가루로 만들어진 부산의 대표 피난민 음식입니다. 그 탄생지가 바로 이 골목입니다. 시장 골목에 있는 이 냉면집에서 부산 밀면이 탄생됐다고 합니다. 냉면도 메뉴에 올라 있지만 대부분 손님들은 밀면을 드십니다. 근데 부산 사람들은 주로 이제 냉면보다도 밀면을 좋아해. 쫀득쫀득 꽁치는 냉면보다는 부드럽고 국수보다는 쫄깃한 밀면이 되려면 특별한 배합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가루만 가지고 하면은 이게 이렇게 찰진 맛이 덜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떡을 삶아서 밑반죽을 집어넣어야 이게 좀 찰지게 나와요. 날씨에 따라 배합 비율이 달라집니다. 밀가루가 숙성되면서 생기는 탄력이 기온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죠. 이걸 이렇게 끊어졌을 때 이게 찰기가 있어요. 이게 그냥 쉽게 안 끊어지죠. 이게 똑 부러지게 설명하는 이분은 이 가게의 둘째 며느리입니다. 냉면 장사를 처음 시작한 시할머니는 함경도에서 피난 오신 분이죠. 그런데 전분 가격이 너무 비싸 정작 가족들은 냉면을 먹고 싶어도 못 먹었답니다. 국리 끝에 값싼 밀가루를 전분에 섞어 가정용으로 만든 냉면이 오늘날 부산 밀면의 시초라고 합니다. 주방이 좀 좁은 것 같아요. 피난 나오셔서 이 자리에 정착을 하실 때 꿈을 꾸셨대요. 이 가마솥 자리에서 돼지가 새끼를 7마리 낳는 꿈을 꾸셨대요. 그래서 이 자리가 재수 있는 자리라고 절대 옮기면 안 된다 해서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만 지금 이게 거의 60년째 다 돼가죠. 부산 밀면은 새끼 돼지 7마리의 축복 같은 거였을까요? 밀면을 좀 낮은 가격에 선물해보자. 주머니 사정이 빈약했던 피난민들은 비싼 냉면 대신 밀면을 선호했고 그것이 지금 부산 사람들의 입맛에 깃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냉면이에요? 밀면이에요. 이게 냉면이거든요. 참 질깁니다. 끊기면 튀겨요. 확 튀겨 올라가. 그래가지고 이런 데까지 올라가잖아 이게 면이. 이번엔 밀면입니다. 껍질 그냥 쑥 빠지잖아요. 이거는 면이 탄성은 없어요. 냉면보다. 냉면하고 국수의 한 중간 정도 합쳐놓은 거라고 보면 돼요. 냉면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우리나라만의 음식이죠. 하지만 외국인들은 질긴 면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밀면이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밀면은 6.25 지나고 나서 이거 피난 내려오셔서 만드는 거니까 그때부터죠. 그때부터고 냉면 육수는 그 전에 그
일대 할머니께서 1919년도에 그 흥남시 내호리 시장 안에서 동천면옥이라고 그 오픈했을 그 당시부터 이렇게 만드셨던 거죠. 피난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 부산에 왔을 때 부산엔 냉면 가게가 하나인가 있었답니다. 그 냉면집이 어떤 형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산에서 밀면이 만들어진 건 분명 값싼 밀가루와 냉면의 일가견이 있었던 피난민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게 냉면 양념장입니다. 우리 냉면 다대기. 그러니까는 1차 숙성된 거. 냉면에는 2차 숙성된 다대기를 쓰는데 요거는 1차 숙성된 다대기예요. 돼지 뼈 국물이 한껏 우러났습니다. 이 국물로 이명 씨는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해주시던 이북식 비지찌개를 끓일 겁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아까 본 냉면 양념장입니다. 냉면 양념장이 들어가는 이 집만의 비지찌개입니다. 비지. 이 비지를 집어넣고 이 주걱으로 계속 저으면 비지가 이게 삭아버려요. 이 콩이. 그래서 이거는 저으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끓이면 돼요. 겨울에 날 추울 때 뭐 그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막 애들하고 이렇게 3대 4대가 둘러 앉아서 이거를 한솥 끓여가지고 다른 반찬 하나도 필요 없어요. 김치가 들어가니까 이거 하나만 놓고 밥을 먹어도 한 그릇씩 다 먹었어요. 겨울이면 비지찌개를 끓여주시던 시할머니도 시어머니도 모두 돌아가시고 남은 건 밀면과 비지찌개입니다. 이 맛은 또 몇 대까지 전해져 또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까요? 푹 보니까 더 낫구만. 묵은지가 들어가니까 더 맛있다. 그러니까 묵은지. 원래 묵은지가 김치가 맞아. 아니 김치 그냥 씌운 게 아니고 묵은지가 들어가니까 깊은 맛이 있고. 야, 얘도 이북 사람이니까 잘 안 해. 아 맞다. 이거 니네 김치 갖고 한 거야. 니네 엄마 이북 사람이잖아. 내가 그걸 자랑하고 싶어서 말하는 거야. 돌아가신 시아버지는 아내와 냉면집을 하던 장모님을 모시고 피난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부모님과는 생리별을 해야 했죠. 전쟁이 길어지고 분단까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너무너무 검술이 좋으셔서 돌아가시는 것도 할아버지 먼저 돌아가시고 80일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같이 가시면 100일 안에 같이 가시면 천생연분이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뭐 저승에서도 만난다는 다시 부부가 된다라는 그런 천생연분이래요. 어머님 아버님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자, 이거를 한번 보세요. 저희 아버님께서 너무너무 가고 싶으셔서 이 고향 가계도를 다 적어 놓으시고 이 고향 그 지도를 이렇게 그려 놓으신 거예요. 약도를. 언젠가 통일이 되면 우리 보고 가보라고 이렇게 그리셨는데 요 길, 군자교 다리 지나서 바로 쫙 길이 있잖아요. 이게 성천강이에요. 성천강. 요 아버님이 그리신 성천강. 그리고 요 다리가 아버님 군자교라 했죠? 이게 군자교고요. 돌아가시기 직전 그린 지도는 놀랍도록 현재의 모습과 같습니다. 아버님이 이거 처음에 보시던 날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하루 종일 이것만 들여다보셨어요. 이제 돌아가실 때가 돼서 그러셨나 보다 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는 아버님이 막 자기 주소 적어놓은 그런 종이 쪼가리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부모 자기 그러니까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쓰신 편지까지 다 나왔어요. 민족의 한 아버지 어머니 대단히 미안합니다. 불효자식을 용서하여 주시오. 아버지 어머니 형님 형수 조카의 생사를 알지도 못하고 5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무엇 때문에 같은 민족,
같은 핏줄을 가진 단일 민족이 반세기를 넘는 세월을 서로 안부도 모르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도 못하고 88세를 마감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우리 민족의 잘못입니까?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하여 말할 수 없는 우리 민족의 한이 될 줄이야 상상도 못하였을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 부산 보수동의 헌책방 골목입니다. 이 골목 역시 한국 전쟁 후 피난민들이 헌책을 내다 팔면서 형성된 곳입니다. 전 이곳에 새 책방에서 찾을 수 없는 시집 한 권을 구하러 왔습니다. 야성은 빛나다. 최영철 씨 시집이네요. 돼지국밥을 먹으러 간다. 그것도 모자라 전구지 마늘, 양파, 새우젓이 있고 푸른 물 뚝뚝 흐르는 도장을 찍으러 간다. 희죽이 웃고 있는 돼지 대가리를 만나러 간다. 돼지국밥에는 신내나는 야성이 있다. 며느리가 돼지국밥을 만듭니다. 백발이 성성한 어머니는 아직도 돼지국밥이 친숙하지 않습니다. 피난민들 오고 나서 돼지국밥이 생기고 이래지 돼지국밥이 생기도 우리는 사먹기도 안 해봤어. 근데 보통 어느 시장에 가도 국밥은 다 있었잖아요. 소고기국밥. 소고기국밥. 옛날에는 돼지국밥을 해먹는 줄로 몰랐어. 근데 피난민들 내오고 나서 그 이북에서는 그리 저 돼지국밥을 해먹는가 봐요. 그래 그 사람들이 모두 해먹어서 함께 이제 자연히 같이 엎슬려서 오래오래 사니까 이제 이런 데도 뭐 돼지국밥 집도 생기고 뭐 돼지국밥도 해먹고 그랬지. 옛날에는 없었어. 그러고 보니 아까 밀면집에서 돼지뼈 국물로 비지찌개를 끓였던 게 생각나는군요. 부산의 돼지국밥 한 그릇을 자세히 보면은 이북식과 부산식이 혼재합니다. 새우젓은 이북에서 주로 먹던 것이고 부추 겉절이와 매운 양념은 부산식이죠. 부산 음식을 배운 며느리 조선혜 씨에게 피난민들과 섞이기 이전에 있었던 부산 고유의 음식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고추장떡을 보여주시더군요. 고추장떡은 충청도 등 다른 지역도 있지만 부산식은 부산에서 땡초라고 불리는 청양고추를 듬뿍 넣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했습니다. 모르고 얼굴을 세수를 하러 가 저녁에 일도 하고 그럼 그게 부어가지고 밤새 그냥 얼굴에 붓기도 하고요. 그 정도로 매운 고추를 해야지만이 그 장떡의 맛을 살릴 수 있습니다. 부산 음식에 단골로 들어가는 방아잎도 넣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코끝에 땀이 배일 정도로 매울 것 같습니다. 조선혜 씨가 이번에는 부산식 조개찜을 만듭니다. 이 요리도 예전부터 여름이면 부산 분들이 보양식으로 해먹었던 요리랍니다. 특이한 것은 맵고 짠 다른 음식과 다르게 이 요리에는 고춧가루 대신 들깨가루가 들어가 맛이 매우 담백하다는 것입니다. 부산 토박이들은 어느 날 밀려든 피난민들과 함께 음식의 진화를 겪어야 했을 겁니다. 그 속에서 어떤 음식은 수용되고 어떤 음식은 변화되고 또 어떤 건 사라졌을 겁니다. 지금의 부산 음식은 그 모든 격동의 결과입니다. 이제 부산의 피난민 밥상은 또 어떤 시대 앞에 서 있을까요?
며느님은 꼼장어 못 만드세요? 만질 수 있어요. 처음에는 못 만졌는데 이제는 만져요. 네 만질 수 있다며. 만질 수 있으시다면서요? 근데 얘는 너무 힘이 세요. 너무 이런 데 말고 조금. 어머. 어떡해. 어머. 이게 어머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고기를 딱 잡으면 요거 힘을 주고 딱 잡아야지. 자꾸 칼을 떼려고 하지 말고 요 자리에서 그냥 밀으라고 이래. 예. 어머니도 시집올 때 꼼장 못 만졌잖아요 처음에. 그죠? 그렇지. 그러니까. 저도 나중에 할 수 그걸 있어요. 또 걸고넘기냐. 젊은 시절 시어머니 최영순 씨도 지금의 며느리와 같았습니다. 그녀의 운명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시어머니의 곰장어 가게에 인사를 온 날로 바뀌었죠. 시집 와가지고 제가 복이 있고 잘 사는 건 그게 오리지널 지복이에요. 전혀 때 뭐 전쟁이 잘 살고 이런 건 별거 없어요. 시집 와가 잘 살아야 그게 지복이에요. 며느님은 어떠세요? 어머님이 잘 해주세요? 네. 어떤 점에서? 어떤 점에서 이렇게 두 분이서 이렇게 친하시다고 느껴질 때? 거짓말 하지 말고 그냥 어머니하고 이렇게 저는 좀 아무래도 같이 장사도 이렇게 같이 하고 아직은 제가 애를 키운다고 이렇게 가게는 전적으로 돕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 날 때거나 이럴 때 어머니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바람도 씌우러 가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뭐 보는 거라든지 좋아하는 거 이런 게 딱 맞아요. 지금처럼 빨간 립스틱도. 고부간의 사이가 좋은 것도 내림인가 봅니다. 시어머니를 따라 자갈치 금순이가 된 최영순 씨도 그랬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 며느리는 아직도 곰장어를 다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와이프 임신했을 적에도 다른 거 이렇게 잘 입덧 때문에 못 먹을 적에 그때도 간편하게 간단하거든요. 그냥 그 민물장어 옛날에 구우듯이 그러니까 맛은 거의 설렁탕 맛 비슷하게 나옵니다. 입덧이 심했지만 며느린 곰장어만은 잘 먹었습니다. 안 먹어봤어요. 근데 시집 와서 어머니가 해주는 거 보고 처음 먹어봤어요. 솔직히 꼼장어에 대한 이런 요리가 많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요. 이렇게 또 먹어본 것도 처음이고. 그래서 되게 맛있고 주위에도 막 얘기해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곰장어집 며느리가 될 운명이었나 봅니다. 최영순 씨가 가게에서 손질해온 곰장어 껍질로 묵을 합니다. 곰장어 껍질에는 놀랍게도 소기의 1000배에 해당하는 비타민 A가 있답니다. 엄청난 영양가가 있지만 이런 묵을 찾는 건 옛날 곰장어를 기억하는 어르신들 뿐이랍니다. 그런 분들이 돌아가시면 이런 묵은 점점 부산의 밥상에서 밀려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엔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만드는 곰장어 요리의 보조 역할을 합니다. 곰장어도 못 만지는 며느리가 뭘 만들려나 참 궁금합니다. 이렇게 갖고 또 먹기라고. 이렇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짜잔 예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잘못하면 또 꾸짐되긴 한데. 할 수 있겠죠? 요거는 며느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이건 나는 이런 건 안 하고. 왜요? 요즘에는 왜냐면은 꼼장어로는 젊은 사람들이 솔직히 아가씨분들 못 먹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 손님들 오실 때 제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해줬었거든요. 그냥 제가 어찌 보면은 꼬지가 흔한 요리기도 하지만 요즘 젊은 분들 꼬지 많이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해주니까 다들 되게 좀 좋아하더라고요. 최용순 씨는 이런 요리가 영 어색합니다. 팔을 감고 올라오는 곰장어와 씨름을 하던 손님이 그럴 만도 합니다. 그래도 며느리 하는 대로 얌전하게 곰장어 꼬치를 완성했습니다. 며느리 김남미 씨는 시어머니가 손질해온 곰장어로 마음껏 실력 발휘를 합니다. 최용순 씨가 방금 묵으로 만들었던 껍질은 며느리 손끝에서 튀김이 됩니다. 서로 다른 듯 어우러진 곰장어 밥상입니다.
왜요? 빵이 없는 식당에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뭐 테이블 2개 붙여가 장사하시고 나는 이제 어릴 적에 시골에 자라다가 한 번씩 이렇게 가게 오면은 어머님들 오게 되면은 부모님들은 식탁 2개 붙여놓고 자요. 저는 의자 붙여놓고 자고 뭐 그러고 다음날 내려가고 이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때부터 해서 지금 이렇게 이루어진 게 어찌 보면 어머니 아버지 고집이 이렇게 되게 만들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굳세게 이를 악물며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돌아보니 모든 게 지나갔습니다. 부산 피난민 밥상, 그건 거대한 역사적 비극을 굳세게 견뎌낸 모든 금순이들의 작품이 아닌가 합니다.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한 집단의 정체성은요, 그들이 함께한 경험에서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또 그 집단의 기억이 바로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의 역사를 아는 일은 우리 자신을 아는 일이기도 한다고 봐야죠. 한국 전쟁 당시 어마어마한 피난민들이 몰리면서 그 변화된 많은 음식들, 부산에 아직도 남은 그 음식이 바로 지금 우리의 정체성일지 모른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